여러분, 닭은 언제부터 우리 밥상에 있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처럼 들립니다. 삼계탕도 있고, 치킨도 있고, 달걀 프라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닭은 인류 역사에서 처음부터 흔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닭이 고기보다 먼저 새벽을 알리는 존재였고, 제사의 상징이었고, 왕권의 징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치킨의 조상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 작은 새가 어떻게 동남아의 숲에서 한반도의 신화와 현대에 프라이드 치킨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산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집닭의 야생 조상으로 가장 자주 지목되는 새는 적색 야게입니다. 이름 그대로 붉은 벽과 깃을 가진 동남아 숲에 사는 야생 닭입니다. 최근 유전체 연구들을 보면 집닭은 적색 야게 가운데서도 오늘날 미얀마, 북부 태국, 중국 서남부와 연결되는 계통과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날 어느 마을에서 한 사람이 닭을 딱 길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축화는 보통 사건 하나가 아니라 긴 관계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곡식을 심었고 곡식은 나달을 흘렸고 숲에 살던 새는 그 나달을 먹으러 인간의 마을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닭이 8,000년 전 혹은 1만 년 전부터 이미 널리 길들여졌다는 식의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 재검토는 훨씬 조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기른 닭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사례 가운데 하나는 태국 반노나 유적의 자료로 대략 기원전 1650년에서 102세 50년 사이로 잡힙니다. 생각보다 늦죠. 그리고 이 시점은 동남아에서 벼농사 환경이 확대되던 흐름과도 맞물립니다. 닭은 처음부터 인간이 작정하고 고기 생산용으로 만든 동물이 아니라 농과 마을 주변의 틈새로 들어온 숲의 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새는 왜 그렇게 멀리 퍼졌을까요? 닭은 소나 말처럼 큰 힘을 내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처럼 털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닭에게는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작고 데리고 다니기 쉽고 사료 부담이 비교적 적고 알을 낳습니다. 특히 달걀은 매일 또는 자주 얻을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얻으려면 동물을 잡아야 하지만 알은 동물을 살려둔 채 계속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닭의 확산은 단순히 사람들이 맛을 알아서 퍼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역망을 따라 움직이기 좋은 가축, 마을과 도시에서 기르기 쉬운 가축, 그리고 의뢰와 선물로도 가치가 있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퍼졌습니다. 기원전 늦은 2000년기 이후 닭은 중앙 중국, 남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점차 퍼진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기 중후반이 되면 지중해, 세계와 동아프리카, 유럽 일부에서도 닭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확산은 고속도로처럼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빨리 받아들였고 어떤 지역에서는 한참 늦었습니다. 최근 중앙아시아 연구는 기원전 4세기 이후 실크로드권에서 닭 사육과 계란 생산에 증거가 뚜렷해진다고 봅니다.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같은 큰 정치체와 교역망이 넓어지면서 닭도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닭은 제국의 군대만큼 장엄하진 않았지만 제국의 길을 따라 조용히 번식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로 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닭이 언제 한반도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흔해졌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고학 자료에서는 초기 철기에서 삼국시대에 걸쳐 닭이 점차 확인됩니다. 그런데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떤 연구들은 당시 닭이 꽁보다 적게 나오고
주로 성체가 된 뒤 도살된 흔적 등을 근거로 닭이 흔한 식재료라기보다 가치 있는 자산이나 위신제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뼈만 보고 닭과 꽁을 구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닭의 초기 역사는 앞으로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닭이 사실은 고대 한반도에서 귀한 동물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헌과 신화로 들어가면 닭의 표정은 더 달라집니다. 신라의 기말지 탄생담을 떠올려 보죠. 서기 65년의 전승으로 알려진 이야기에서 경주의 숲에 금빛 괴가 걸려 있고 그 아래에서 흰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보니 그 안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훗날 경주 김씨의 시조로 이어지는 기말지입니다. 그래서 그 숲의 이름도 시림에서 계림, 닭의 숲으로 바뀌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닭은 고기가 아닙니다. 신성한 출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순간을 알리는 동물. 어둠과 혼돈을 밀어내고 질서의 시작을 외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림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닭이 한 나라의 정체성과 연결된 아주 강한 상징이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닭은 이후에도 먹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시간을 알리는 동물, 귀신을 물리치는 동물, 길조의 동물로 살아남습니다. 정월 풍속에서 닭 그림이 쓰이기도 하고 닭 울음으로 날씨나 기륭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약용 기록에도 닭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닭의 역사를 경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닭은 효율적인 단백질 생산 장치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에게는 새벽의 목소리였습니다. 시계가 없던 시대의 닭 울음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닭은 밥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시간과 질서를 알려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 닭은 다시 완전히 다른 속도로 커집니다. 세계 가금육 생산은 20세기 후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닭고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육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싸서가 아닙니다. 닭은 성장 주기가 짧고 사료를 고기와 달걀로 바꾸는 효율이 높습니다. 큰 땅이 없어도 비교적 밀도 있게 기를 수 있고 종교적 금기도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닭은 가난한 농가의 단백질이면서 도시의 패스트푸드가 되고 명절의 삼계탕이 되고 야식의 치킨이 되었습니다. 동남아 숲 가장자리에서 날다를 쪼던 새가 세계 식량 체계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닭의 원산지는 현재로서는 동남아의 적색야계, 특히 미얀마와 북부 태국, 중국 서남부와 이어지는 계통이 가장 유력합니다. 하지만 닭의 가축화는 아주 오래전 한 번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벼농사와 마을, 교역과 제국, 달걀과 상징이 겹치며 진행된 긴 과정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닭은 처음부터 흔한 치킨 재료라기보다 귀하고 상징적인 동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림의 흰 닭은 그 점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닭은 인간이 만든 밥상 위의 고기이기 전에 농경의 틈으로 들어와 새벽과 권력과 교역의 길을 함께 걸어온 작은 세계사였습니다.